맛있는 테마 함께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 윤정식 대리입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리님 다음 주에는 자리 비우시죠? 네, 다음 주에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을 해서요. 네. 다음 주에는 이제 못 갈 것 같아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대리님. 네, 감사합니다. 증권맨들이 사실 휴가를 잘 안 가시거든요. 여름 휴가도 잘 안 챙기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시니까 허니문 정말 모처럼 만에 휴가실 텐데 진짜 달콤하게 즐기세요. 아,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요즘 남자들 치고 좀 빨리 장가 가시는 우리 윤 대리님. 네. 지금 주식시장에서요, 어떤 섹터 투자 포인트 관심을 갖고 계시나요? 지금 지난주까지는 좀 조정장이었기 때문에 가격적인 매력이 있는 쪽을 좀 많이 좀 찾아들 보는 분위기였는데, 윤 대리님 어떠세요? 이제 실적 발표 마무리 거의 다 되어가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실적 좋았던 섹터들, 거래소에서는 대표적으로 증권주가 실적이 상당히 좋았었죠. 그 실적 좋아지는 섹터들 중에서 증권주 그리고 화학주는 2분기에도 뭐 지속적으로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왔던 거래소 쪽에서는 증권주, 화학주가 가장 분위기가 2분기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타가 아닌 2분기 정도까지 한 3, 4개월 정도 바라보는 투자라면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1분기 실적 시즌에 진짜 그런 좀 아주 좋은 인상을 많이 남겼던 섹터거든요. 증권, 화학. 이 두 가지를 2분기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증권주 같은 경우는 짧게 또 여쭤볼게요. 금리, 채권금리 인상 상승세 때문에 좀 우려감이 있었는데 기우일까요? 채권 금리가 사실은 금리가 더 올라갔죠. 올라가면서 이제 가격 자체가 떨어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좋지 않았지만 지난주 말 후반부터는 금리가 다시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진다면 사실 기대감보다는 조금 적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괜찮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은 채권 금리뿐만이 아니라 브로커리지 수입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본다면 브로커리지 쪽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증권사들이 2분기에도 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어떤 이야기 자세하게 들려주실 건가요? 네, 오늘 영화 얘기 좀 드려보겠는데요. 사실은 오늘 말씀드릴 이 종목이 벌써 상한가에 지금 도달해 있어서 이 좀 약간 맥이 빠지는 그런 분위기지만 이 상한가에 왜 도달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투자 포인트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 이 부분을 좀 맞춰가지고 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영화 흥행 순위 먼저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2015년도에는 영화 지금 가장 최근에 개봉한 영화가 가장 높은 흥행 순위를 보여주고 있죠. 어벤져스 좀 전에 제가 기사를 살펴보니까 900만 넘었다고 나오던데요. 14일 개봉한 지 14일 됐는데 900만이 넘었습니다. 역대 외화 순위 4위까지 올라가 있고요. 당연히 1000만은 가볍게 넘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킹스맨이라든지 조선명 탐정 이런 부분들과 함께 국내 영화 시장 지속적으로 호황이 이루어지고 있고 조금만 인기가 좋고 괜찮다 그러면 500만 넘어서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시장이 되면서 영화 관련 시장은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국내 영화 시장 자체도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영화 시장이 세계 7위인데요. 미국이 1위고요. 우리 바로 윗쯤에 이제 일본 정도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더 관심을 많이 받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성장 속도가 상당합니다. 성장 속도가 너무나도 빠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국내 영화 시장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갖게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가장 단적으로 보여지는 게 헐리우드 배우들이 방한을 최근 들어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 부분이 국내 영화 시장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데이터 더 알려드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화 관람 횟수로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인당 한 해 동안 4편 정도, 4.12편을 본다고 하는데 왜 헐리우드 스타들이 우리나라를 방한할까 했더니 이런 또 중요한 영화 시장이어서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이 데이터를 통해서 좀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CJ CGV를 포함해서 이런 영화관을 운용하는 주식들이 구조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인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금일 같은 경우 CJ CGV뿐만이 아니라 미디어 플렉스도 상당히 크게 좀 상승을 하고 있고요. CJ CGV부터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실적이 나왔죠. 지난주 말에 실적이 나왔는데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매출액은 예상치보다 좀 적게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상당히 큰 폭으로 상회를 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요. 국내 부분은 실적이 잘 나온 이유가 건물 관리비 그리고 인건비가 축소가 되면서
판관비라 그러죠. 이런 부분들이 적게 나왔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포커스를 맞춰서 봐야 될 부분이 중국에 대한 적자 폭이 대폭 감소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영업이익이 뭐 100억 정도라고 따졌을 때 중국이 2014년 1분기에는 영업 손실, 그러니까 영업 적자가 52억 원 정도였는데 2015년 1분기는 11억 적자, 상당히 많이 축소가 됐다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엄청나게 지금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상한가 가는 가장 큰 이유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림 두 번째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CJ CGV 2015년 1분기 실적입니다.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뭐 본사 실적은 175억에서 201억 원까지 뭐 증가했지만 그렇게 눈에 띄게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게 자회사, 그러니까 중국과 4DX라는 국내 자회사 그리고 베트남 부분인데 베트남 소폭 증가했고요. 중국과 4DS 그러니까 자회사들의 적자가 상당히 많이 축소가 되면서 이 부분이 이 CJ CGV 실적 상향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리님은 4D 영화 자주 보세요? 4D 영화는 잘 못 보는데요. 네. 4D 영화 보면 제가 어지러워가지고 4D 영화는 잘 못 보고 국내 영화는 한 달에 한 편 이상씩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 4DX가 4D 영화 상영관을 얘기하는 건데, 그 신체적으로 약간 그런 반응이 있으신 분들은 별로 선호를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재밌게 보거든요, 4D 영화. 네, 바람도 막 휙 나오고 물도 가끔 뚝뚝 떨어지기도 합니다. 4D로 영화를 느낄 수 있게끔 정말 무슨 놀이기구를 탄 듯이 영화를 즐길 수 있게 뭐 훅 치면 뒤에서 훅 쳐요, 정말 뒤에서. 너무 재밌는 영화관인데 좀 어지러워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중국 성장성은 그동안 참 얘기가 많이 됐는데 의외로 CJ CGV의 그 CGV 차이나가 적자를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네, 항상 네. 뭐 회사라는 게 신규 출점이 되면 처음에는 뭐 기본적으로 적자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뭐 모든 뭐 회사가 다 그렇듯이 CJ CGV도 적자가 났었고요. 제가 그림 하나 또 보여드린다면 CJ CGV의 그 중국 법인의 영업 이익률입니다. 2013년 1분기에는 영업 적자가 40%가 넘게, 그러니까 영업 이익률이 40% 이하로 상당히 많이 안 좋았었죠. 그렇게 해서 좀 올라가는 듯 하다가 뭐 2013년도 후반부터 다시 또 적자가 확대가 됐었고요. 지속적으로 이 부분이 CJ CGV의 주가의 발목을 잡았었습니다. 국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고 있고 중국이라는 어마어마한 시장에 대해서 성장성이 크게 부각이 됐었는데 생각만큼 영업이익이 잘 나오진 않았었거든요. 이 부분이 발목을 잡고 있다가 이제는 2015년도 1분기부터는 이 적자가 상당히 빠르게 축소가 됐고요. 2분기부터는 이제 흑자가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들이 CJ CGV의 가장 큰 그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려 요인이 자회사 중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4D 영화를 담당하고 있는 이 부분과 시뮬라인이라는 이 두 자회사가 합쳐서 23억 원의 적자가 났습니다. 아직까지 적자가 나고 네네. 있는데요. 이 부분도 좀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의 자회사, 중국의 자회사 모두 자회사들이 적자가 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CJ CGV의 발목을 잡았던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4D는 아직 뿌린 만큼 못 거두네요. 네, 그 영화가 만들려면 비싸겠던데 그만큼 아직 그 손익분기점을 넘어설 만큼 관객을 동원하진 못하는 것 같고요. 중국에서는 지금 투자 때문에 적자가 나오고 있지만 현재 시장 점유율은 중국에서 4위 정도 나오고 있죠. 네, 중국에서 뭐 시장 점유율 네.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네. 평가 지표마다 조금 사실 좀 혼조가 되고 있습니다. 4위부터 8위까지는 점유율 차이가 거의 안 나기 때문에 네. 조금 혼조를 이루고 있고 하지만 2분기까지 된다면은 한 계단쯤 더 올라가서 3위 정도까지는 금년 안에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인터넷 게시판에서 재밌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한 분께서. 인생은 추위비다님께서 CGV는 영화 상영보다 팝콘 팔아서 많이 남길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셔서 진짜 실적에서 이거 확인할 수 있나요? 사실은 지금 매점에서 디스카운트가 네. 상당히 축소가 됐습니다. 금년 1분기부터. 그 부분이 실적을 올리는데도 사실 기여한 부분들이 있고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매점 매출과 영화 매출이 있는데 그러니까 둘 중에서 둘을 반으로 딱 쪼갠다면 실적이 거의 엇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만큼 매점에서의 영업이익 네. 상당히 잘 나온다라고 보여지고요. 국내 영화관들이 뭐 메가박스라든지 CJ, CGV 이렇게 멀티플렉스관들, 그러니까 이런 대형관들 위주로 개편된 부분 중에 가장 큰 요인이 이런 소형의 개인들이 사업하고 있던 영화관들은 매점에서 영업이익이 이만큼 안 나왔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없어지거나 이제 이 CGV나 메가박스에 흡수 합병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점은 뭐 지속적으로 매출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CJ 앞으로 주가를 견인할 만한 모멘텀들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주가 상한가 간 건 뭐 1분기 실적이 좋았던 것도 있겠지만 이 적자나고 있는 중국 사업이 올해 안에 턴어라운드 한다, 흑자 전환한다 이런 증권사들 얘기들 전망들 때문에 중국 모멘텀을 많이 받은 게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뭐 절정 부분에서 국내 먼저 말씀을 드리고 사실상 진짜 뭐 90% 이상 주가 상승에 작용한 부분 중국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중국은 결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뭐 국내 매출 보신다면 광고 매출이 전년 대비 18%가 증가했습니다. CJ E&M도 그렇고요. CJ CGV도 광고 매출이 증가하면서 실적에 대한 기여가 들어가게 됐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점 쪽에서 사실 디스카운트가 좀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할인들이 많았었는데 그 할인들을 대부분 없앴거든요. 그 부분에 매점 부문 실적 증가에 기여를 했고요. 그 CJ CGV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좀 대출을 일으키는 그런 구조가 좀 있었습니다. 신규로 출점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채들이 좀 있었는데 그 부분이 금리 인하로 인해서 부채에 대한 가치가 감소하면서 이 부분도 국내 매출 법인에 대해서 그 실적 상향에 대해서 기여를 했고요. 그리고 가장 큰 이유 이제 중국에 대해서 좀 더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중국이 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업이익 자체가 손해가 마이너스 50억에서 마이너스 11억 정도로 크게 감소를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중국 영화 시장에 대해서 성장 수혜가 부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1분기에 5개의 신규 사이트, 그러니까 신규 영화관이 출점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손익이 흑자였습니다. 1분기가. 그러니까 1분기에서 그 부분만 보더라도 굉장히 좀 좋은 부분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신규 사이트가 출점이 되면은 적자가 확대되는 게 기본인데 적자가 대폭 축소가 됐죠. 그 부분은 중국에 있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고 매출에 대해서도 이제 그 영업이익이 다시 좀 잘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그림 또 하나 보여드린다면 CGV 중국 상영관 수입니다. 2012년도부터 13년도, 14년도, 15년도까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인구 많죠, 중국에. 그만큼 증가하는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뭐 국내 대비해서는 턱없이 적은 영화 수를 보고 있지만 굉장히 빠르게 영화관 수가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중국 영화 시장도 CGV의 중국 상영관 수 증가하는 속도와 그래프의 기울긴 비슷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북미라든지 국내라든지 이런 데는 영화관 자체가 신규로 출점이 되는 수는 굉장히 제한적이지만 중국은 상당히 빠르게 1차 함수 그래프를 넘어섰죠. 거의 곡선형으로 2차 함수 그래프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베트남에서는 1위 사업자입니다. 베트남에서도 1위 사업자로 영업이익 자체도 10% 이상씩 매년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최근에 블록버스터가 많이 개봉을 하고 있죠. 어벤져스도 그렇고 이런 블록버스터들이 많이 증가하게 되면서 3D라든지 4D 쪽에서의 그런 영화 관람이 증가하기 때문에 인당 티켓 가격 자체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도 CJ CGV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국내 요인들의 플러스 그리고 중국에 대한 성장성까지 본다면 뭐 CJ CGV 앞으로도 향후 긍정적인 모습들 이제는 적자에서 대부분 자회사들이 흑자로 돌아섰다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성장성의 주가 상승에 대한 속도를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분기 영화 라인업도 주목이 되고 있는데 앞서서 분노의 질주는 중국에서 벌써 역대 최고 흥행 영화 많은 분들이 아마 가서 보셨나 봐요. 역대 최고 흥행 영화로 좀 이름이 올랐고 그리고 어벤져스는 5월 14일 개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중국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상한가 시세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진입할지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올해 들어서 73% 상승했는데요.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네, 사실은 뭐 이 원고를 전일 만들 때의 제 목표 주가는 그 매수가는 85,000원이었습니다. 근데 금일 이제 시작한 가격인 84,6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당히 좀 빠른 속도로 상한가를 들어가면서 매수가는 조금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목표 주가는 10만 원을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금일 같은 경우는 수급상으로도 사실은 그 CJ CGV가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93,800원 상한가에서 잡기는 조금 부담스럽지만 9만 원 정도까지 조금 조정이 온다면 이 정도 가격에서는 부담 없이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좀 낮게 잡아서 10만 원입니다. 충분히 기대감과
그리고 여러 가지 자회사들의 사업 가치를 고려한다면 10만 원 이상이 나오는 게 사실 맞거든요. 이 정도까지 목표 주가 잡으시면 좀 안전하게 투자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사실 7만 5천 원 거의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7만 5천 원이 이 다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그런 시작점에 거의 근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 손절가로 잡으시고 대응하시면 안전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벤져스 이번에 개봉한 이 영화의 배경이 우리나라였죠. 그만큼 우리나라 영화 산업에 대한 주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구조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과 중국에서 CJ-CGV가 턴어라운드 한다는 기대감까지 대입이 되고 있습니다. CJ-CGV에 대한 전략, 맛있는 테마에서 세워봤습니다.